자, 안녕. 오늘은 바로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자, 중력. 이 중력이라는 게 뭘까? 중력은 힘이라는 겁니다. 힘. 우리가 힘은 기호로 바로 이렇게 force, F라고 표시를 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중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러면 마찰력, 그 다음에 전기적인 힘이면 전기력, 또 자기력, 이렇게 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힘이라는 건 뭐냐면, 힘은 어떤 물체의 모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 운동 상태의 변화는 뭐가 운동 상태의 변화지? 그치? 속력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힘이 가해지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속력이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방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힘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힘이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는 속력이 증가할 거고, 감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되겠지. 또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힘의 방향하고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뉴턴 제2법칙이라는 거는 힘과 가속도에 관련된 법칙이야.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자, M은 질량입니다.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값? 바로 이 가속도라는 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 V라는 건 뭐다?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중 속도, 그 다음에 V0는 처음 속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T는 당연히 시간,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속도라는 거는 어떤 시간 동안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리학, 특히 역학에서는 이 가속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힘이랑 가속도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리학 전반에 걸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꼭 기억을 좀 해 놓도록 하시고, 이게 서로 비례한다라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거고, 또 그 다음에 힘이 증가하게 되면 가속도도 증가하는 거고,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중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M1인 물체, 또 질량이 M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똑같습니다. 질량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고, 그 힘의 크기는 결국 G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중력이라는 값은 거리가 멀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중력하고 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과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는 바로 이 관계식이 만유인력 공식,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력이라는 힘은 결국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MA,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구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이 지구 표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구에서 떨어질 때는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가속도도 일정하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 그 일정한 가속도가 바로 뭐다? 바로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9.8 m/s 제곱인데, 요거를 우리는 중력이 우리 그래비티지, 그래서 G라는 걸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만유인력 우리 F 값은 MA라고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MG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요거 우리 중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게값도 마찬가지로 mg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거야. 자유낙하. 그러면 잠깐 봅시다. 어떤 물체를 지구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면 점점 이렇게 간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자, 이거는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거고, 이 사진을 찍은 시간 간격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지금 사진을 찍은 거야.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낙하 운동할 땐 속력이 빨라지는데 처음 속도는 0이 됩니다. 손에서 놓는 그 순간은 0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1초 간격이라면 1초 후에 얘의 속도는 9.8m/s. 또 1초가 또 지나면 19.6m/s. 또 1초가 또 지나면 29.4m/s. 또 1초가 또 지나면 39.2m/s. 그 다음에는 49.0m/s.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하게 속력이 9.8m/s씩 증가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첫 번째는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습니다. 중력을 일정하게 받는다. 다른 말로 중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mg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힘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손을 놓은 그 즉시 그 상태에서의 속도값은 0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가속도의 크기가 9.8m/s 제곱이다. 즉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중력을 일정하게 받게 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개념, 이 등가속도 운동할 때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 두 번째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우리는 등가속도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통합과학에서 자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부분은 조금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외워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 그거는 바로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고쳐본다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나중 속도값이 처음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요 값만 써주면 되는데 가속도 대신에 중력 가속도를 써서 V는 GT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식 마찬가지로 S는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니까 여기서는 낙하하는 거리가 되겠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V0t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없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또 세 번째 공식도 이 GS는 뭐가 돼? V 제곱한 다음에 V0는 0이니까 이렇게 써서 우리가 공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10m 높이에서 떨어진다. 10m 높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질량하고 상관없이 이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공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높이가 10m,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원래 9.8인데 10이라고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t의 제곱이다. 그럼 결국 t 제곱값은 뭐가 되니? t 제곱값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값은 루트 2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건 뭔가 있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물체를 우리 중력장 안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잠깐만.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어떤 물체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근데 얘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때 얘네들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지금 끊어서 봤을 때 수평 방향 성분과 연직 방향 성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 근데 얘네들의 그림자를 살펴보니까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지금 간격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연직 방향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 계속해서 일정하게 중력의 크기를 계속 똑같이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얘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높이가 같다면, 같은 높이라면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절벽이 있고 여기서 어떤 물체, 또 여기서 어떤 물체, 이 두 물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던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뭐 2m/s로,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뭐 1m/s로 던졌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와서 떨어지고 얘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얘는 이렇게 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높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둘의 시간은 같다. 반면에 수평 방향으로는 얘네 둘은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2m/s로 움직이는 거와 같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가 훨씬 더 길고 얘를 ER이라고 본다면 얘는 1m/s이기 때문에 R 정도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높이가 같다면 낙하 시간은 항상 어떻다?
낙하 시간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과 그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을 따져본다면 수평 방향, 이걸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다라고 본다면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수평 방향은. 근데 이 연직 방향 운동은 어떻게 된다? 연직 방향 운동은 속도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연직 방향. 근데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봐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똑같이 속도시간 그래프일 때 자유낙하 운동도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라면 얘는 9.8, 얘도 1초 동안이라면 9.8. 그래서 결국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연직 방향 성분은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속도시간 그래프랑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조금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역학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